안녕하세요. 치의생학과 학부 여러분. 저는 오늘 졸업하신 선배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된 치의생학과 학회장 박지영입니다. 선배님께서 소중한 시간 내주신 만큼 모두 유익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효정 선배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의생학과 13학번 졸업생 서유정입니다. 저는 현재 천안에 있는 단국대 치과병원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통합치아과에서 치의생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업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나 워라밸이 잘 지켜지는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워라밸이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저희가 보통은 치과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동네 치과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대학병원 말고 그냥 동네 치과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초과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이제 좀 많이 발생하고 비교적 좀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병원은 그래도 출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근무가 보통 끝나고 집에 오면 6시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는 완전히 그냥 자유시간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업무가 딱 그냥 업무 시간 내에만 이루어질 수 있고 업무가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점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휴가 체계가 좀 다른 데보다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휴가를 직원들끼리 협력해서 내면은 괜찮기 때문에 그런 자유로운 부분들이 워라밸을 잘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해당 직업을 가지게 된 이후에 하루 일과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좀 민망할 정도로 너무 규칙적인 일과가 되어버렸는데 일단은 아침에 한 7시 50분 정도에 일어나서 8시 반 정도에 출근하고 진료 준비를 해서 9시부터 이제 진료 시작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5시 반까지 딱 진료 보고 그 이후에 집에 오면 그냥 6시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저녁 식사하고 자유시간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또 이제 밥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만 열심히 보고 있죠. 그럼 해당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마음먹은 계기나 직업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치의생학과를 들어오기 전부터 여기는 아무래도 직업이 전문적인 직업을 갖게 되는 학과이다 보니까 딱히 직업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대학을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치의생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취업이 잘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적성이 잘 맞다고 생각을 한 게 치의생사 같은 경우는 환자를 계속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부분에서 저랑 잘 맞다고 느꼈고 또 스케일링이라던가 재료를 믹싱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손재주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손재주가 없는 편은 아니어서 잘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선배님께 간단하게 사전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받았던 질문을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취업할 때 힘들었던 점과 취업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과 특성상 취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저도 취업 준비할 때는 남들이 준비하는 만큼 뭘 많이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면접 준비라던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고 자격증 같은 것도 이제 그냥 학교에서 같이 진행했던 기본적인 자격증만 갖추었었고 면허는 당연히 따셔야 되고 지금 어차피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은 사실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대신에 경력직으로 뭔가 이직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새로운 자격증을 딴다거나 아니면 각종 세미나를 들어서 본인의 지식을 좀 넓힌다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다녀서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어필을 한다거나 하시면 이직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따로 있을까요? 보통은 학교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이나 보험청구사 3급 자격증을 따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땄었고 기본적으로 그냥 딴 그거면은 저는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뭐 대학병원을 가고 싶으시다던가 하신 분들은 심폐소생술이라던가 그 이외에 병원 의무사 자격증 그런 것까지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경력을 쌓으면서 쌓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보험청구사 1, 2급 같은 경우는 경력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실기를 병행을 하면서 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더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하신 거는 코디네이터나 뭐 보험사 3급 정도? 그럼 취업하고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취업을 하고 나서 이제 지식이 좀 얄팍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임상을 경험하다 보면은 내가 교과서에서 봤던 것들과 좀 다를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이제 임상적으로는 이게 이거보다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교과서적인 것도 많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진료가 좀 이해가 안 될 때는 해서 저는 유튜브를 좀 많이 봤거든요. 교과서에는 사실 그냥 이론적인 것만 나와 있지 또 임상적인 그 사진이 뭐 나와 있거나 동영상이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진료 동영상을 유튜브로 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좀 성격이 느긋느긋하고 좀 행동이 느린 편이었는데 이제 이 직업 같은 경우는 모든 동선이 빨리빨리 다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거는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취업할 때는 봉사 시간이 많이 중요한가요? 사실 저도 봉사 동아리에 들기는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봉사 시간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봉사는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국가고시를 보잖아요. 국가고시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 국가고시가 필기랑 실기 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히 계속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간혹 가다가 그냥 벼락치기로 필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붙는 경우가 대다수기는 해요. 그렇지만 빠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을 두시고 충분한 시간 속에서 필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소에 일정 정리를 미리 좀 해두시고요. 모의고사를 보통 1년에 한 4-5번 정도 치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본인이 틀렸던 부분들을 오답노트로 정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효율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열심히 해주는 것이 필기시험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기 부분에서는 사실 이거는 연습만이 답이에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혼자 하시는 것도 좋지만 동기들끼리 같이 하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좀 이게 인색할 수 있겠지만 동기들 사이에서도 잘하는 친구가 있고 조금 이제 더 분발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비율을 좀 잘 맞춰가지고 팀을 구성을 해서 그 팀끼리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하시는 분들은 동기들에게 이제 의리를 갖고 같이 으쌰으쌰 좀 같이 합격을 하자라는 마음을 갖고 더 잘 지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도와주는 것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치과 의사라는 직업과 적성이 자신과 잘 맞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치의생학과 학생들이라면 아무래도 실습을 무조건 나가게 되잖아요. 저는 실습을 통해서 제가 이 직업과 적성이 어느 정도 맞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실습할 때는 사실 완전히 직원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맛보기가 되는 거죠. 치의생사라는 직업은 사람을 마주해야만 하는 직업이고요. 손재주도 좀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환자를 응대하는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뭐 컴플레인 같은 것들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 그런 임기응변 능력이 필요하고요. 재료 믹싱이라던가 뭐 폰을 뜬다거나 뭐 스케일링 한다거나 그런 환자 구강 내에서 직접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손재주가 있으면 적성에 더 알맞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직업적 특성을 미리 파악을 하시고 본인이 맞추는 게 가능할지 아니면 그걸 맞추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좀 따져서 생각을 하시면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과가 대학병원이랑 일반 병원들이 있잖아요. 각 병원들의 장점과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대학병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병원에 대한 특성을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대학병원은 정규직이 되었을 때 공무원처럼 잘릴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직일 때는 사실 그렇게 큰 장점은 없다고 느꼈지만 정규직이 되고 나면은 교직원 연금이라던가 그런 복지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났던 것 같고 그리고 치의생사의 업무를 벗어난 그런 진료 행위를 하는 경우가 현저히 적어요. 그냥 동네 치과보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거의 웬만한 진료를 다 보시고 진료도 정석대로 보시니까 저희가 어시하다 보면 좀 더 이제 로컬보다는 배울 점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대신에 진료 과정이 조금 이제 복잡할 수 있어요. 네, 복잡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실수가 발생하면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업체처럼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제일 조그만 실수가 이렇게 크게 불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해서 단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업무적으로 제가 하는 일이 로컬에서보다는 범위가 좀 아무래도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덜 알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의 경우는 근무를 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주변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함께 원장님이랑 같이 병원 자체를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진취적인 그런 게 없으시다 보면은 좀 힘든 걸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로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임상적으로 위생사들이 좀 더 하는 범위가 많아요. 뭘 만든다던가 그런 의사들이 시키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일을 더 빨리 배울 수 있고 좀 더 빠삭하게 좀 처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몸이 더 바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면접을 보잖아요. 그럼 면접 보러 갈 때 이런 점은 꼭 준비하고 갔으면 하는 것이 있는지. 저는 정말 면접 볼 때는 뭐 어디 가나 당연한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인상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일은 시간 지나면은 다 적응하고 다 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의 배운 속도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다 같은 정점에 도달하게 될 거고 그렇지만 성격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게 면접에서는 가장 큰 목표일 것 같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환자를 응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보실 때는 최대한 깔끔하고 단정한 그런 모습으로 가셔야 하고요. 일단 인사 가실 때 들어가서 인사를 먼저 해주시고 좀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이렇게 똘망똘망한 그런 반짝반짝한 눈빛을 갖고 가시면 아주 취업은 보장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인사나 예절 그리고 싹싹함 등을 보겠죠. 그래서 초심자의 열정적인 마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학교의 네임밸류가 취업에 영향을 끼치는지. 저 같은 경우는 단국대 출신이고 단국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정규직 전환에도 어느 정도의 그런 작용이 있었을 거고, 그러나 이제 타 병원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학교 네임밸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치의생학과 중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단대가 그 입시 합격 점수가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네임밸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이 또 이제 네임밸류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졸업생들이 좀 더 행적이나 태도를 잘 갖춰서 네임밸류를 더 높여줘야 되고, 재학생들 같은 경우도 실습 나가서 그냥 생각 없이 실습을 돌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태도를 보여서 그렇게 네임밸류를 올려줘야 우리 후배들이 더 창창한 앞날을 걷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직업에 대해서 노하우를 알 수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론적 지식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추시는 게 좋겠고요. 임상에서는 최대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신속 정확, 그걸 생각하면서 행동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요. 진료에 대해 이해가 안 가면은 유튜브 찾아보시는 거 정말 많이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 요즘에 없는 게 없어서 진료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 많이 보시고, 혹시나 일하다가 정말 이 길이 아닌가 싶을 때는 다른 일도 해보시고, 좀 더 어릴 때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는 면허를 취득하고 나면은 언제든지 다시 직업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경험을 좀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일이 시작되고 나면 지금보다 편할 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즐기시고요. 그리고 몸 상하지 않게 항상 컨디션 조절 잘 하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배들 없다고 괜히 기죽지 말고 항상 어딜 가서든 당당한 치과 의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선배님께서 취업에 관련한 다양한 의문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우들에게 앞으로의 조언과 오늘 소감 한마디 들려드릴까요? 네. 일단 지금까지는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취업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어차피 취업은 언젠가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다들 지금 현재 동기들이랑 더 많은 추억을 쌓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딜 가나 기죽지 말고 네, 이렇게 당당한 모습 보여주시고, 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단국대 치의생학과로서 내가 우리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너무 응원합니다. 파이팅! 지금까지 치의생학과 부장 박지영, 졸업생 서유정이었습니다. 안녕!